조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갑신정변을 주제로 갑신정변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 개혁운동이었음을 확인하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집니다. 청나라가 사실상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자 이 개화파는 이러한 청나라의 간섭 하에서도 나름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 순보를 발행하기도 하고 근대식 우편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화 정책을 나름 열심히 그래도 뜻있게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고 이제 청나라의 눈치를 보게 된 민씨 세력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무래도 자꾸 브레이크 걸리는 거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금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이 개혁에 필요한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라지는데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오자라는 입장이었고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온건개화파 민씨 같은 경우에는 민씨 세력은 당호전을 발행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경복궁 중건할 때 당백전 발행할 때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상평통보에 100배의 값어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그 값어치가 없는 돈, 안 좋은 돈, 악화를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낳았죠. 당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당호전 발행에 반대하고 일본을 아직 착한 나라, 선의의 이웃나라라고 선의를 갖고 있는 개화된 이웃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차관을 빌리러 갔던 김옥균 결국 일본과의 차관 교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급진개화파들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죠. 그거 봐라, 안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비아냥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를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에게 변동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이모군란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해서 한껏 재미를 본 청나라가 이제 자신들의 또 다른 제후국 중의 하나인 베트남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때마침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자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조정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양무운동으로 자신들이 근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모군란 때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베트남에서 한판 붙습니다. 이게 청푸 전쟁이죠. 처음에는 청나라가 제법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점점 밀립니다. 그러자 청나라에서는 조선에 파병돼 있던 청나라의 그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군대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동시킵니다. 3,000명 중에 절반, 2분의 1을 베트남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자 이제 급진개화파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나라의 군대가 줄었고 자신들이 길로는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조선인 세력들도 있으니까 무장 세력도 있으니까 한번 정변을 일으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일본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일본 공사가 또 지원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D-Day를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을 연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고관 대작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다 모여 있는데 이때 이제 뻥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신호가 돼서 숨겨놨던 무기들을 꺼내서 이제 온건개화파들을 제거하고 궁궐로 가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요 고종 부부를 고종과 민비를 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그 궁궐 옆에 작은 궁궐, 창덕궁 옆에 작은 궁궐인 경우궁이라고 하는 궁궐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 궁궐은 말이 궁궐이지 예전에 이렇게 후궁의 거처에서 이름만 궁인 거지 뭐 작은 건물 하나 있는 별로 이렇게 큰 궁궐이 아닙니다. 왜 이곳으로 이동했을까요?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적은 군대로 통제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왕에게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나는 수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고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죠. 그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했던 14개조의 개혁정강의 내용들을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모굴란테 끌려가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빨리 모셔오고 그 조공하는 이런 허례는 폐지해라.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청산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문벌을 폐지하자. 인민평등권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건 굉장히 근대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차는 매일 한문안의 의정소에서 회의해서 그걸 결정해서 정령으로 반포한다. 그러니까 왕이 전제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내각이 책임지고 정치한다. 뭐 이런 내각 제도를 확립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지조법을 개혁해서 부정을 막고 재정을 넉넉히 하자. 그리고 지금 쓸데없이 여기저기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그것을 재정을 일원화하자. 호조 한 군데로 일원하자. 그래서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을 일원화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공국이라고 그래서 특혜받은 상인들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보부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보부상들의 특권단체, 독점적인 행상권을 보호하던 기구였던 해상공국을 혁파하자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해상공국을 혁파하면 아무나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개혁에 대한 꿈은 3일 만에 끝나고 맙니다. 이들의 예상과 달리 청나라가 청푸전쟁으로 개입할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나라가 즉시 개입을 해버렸고요. 왕도 경우국이라고 하는 작은 궁궐에서 처음엔 정신없어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민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측근들이 온건개합한데 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들의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 급진파들을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나 가겠다. 그래서 창덕궁으로 옮기겠다. 거처를 옮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동을 해버리는데 급진 개화파 입장에서는 왕을 잡아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역적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넓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요. 넓은 곳에서는 방어가 힘들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게 되자 약속과 달리 일본군은 급히 철수해버리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홍영식은 그 자리에서 이제 처형되는 거고 맞아 죽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김옥균이라든가 서광범이라든가 박영효 이런 사람들은 일본군을 따라서 일본 공관으로 이동해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건 일본과 급진당이 개화당이 이렇게 일으킨 정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 와중에서 이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강력하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순회라고 하면서 안 들어주려고 했지만 일본이 군사적인 개입까지 하려고 하고 군대를 출동시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잘못한 것도 없지만 사과를 하게 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와 일본은 본의가 아닌 건 아니죠. 조선 땅에서 자기들끼리 총부림을 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청일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고 필요시에 조선에 파병할 때는 서로 상대국 나라에 알려주자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텐진 조약이죠. 갑신정변은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엘리트들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점도 의의가 있죠. 하지만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갖고 온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화 의지를 갖고 있었던 엘리트들이 온건파에도 있고 급진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변 과정에서 온건파 중에 핵심 엘리트 세력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점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들은 여기서 실패함으로써 일본에 망명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중에서 정치 권력자들 중에서는 엘리트라고 하는 똑똑한 개화파들은 다 죽거나 망명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들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줄어들고 청나라의 눈치만 더욱더 보게 되는, 외세에게 눈치만 보게 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만 더 득실되는 정부가 무능한 정부, 부패한 정부로 가게 됐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라고 하면 일본과 손잡고 왕을 잡고 막 이랬다고 했기 때문에 개화라고 하면 이퀄 역적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개화에 대해서 쉽게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렇게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이 한 번씩 교전을 하게 됐던 갑신정변을 계기로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더 노골화 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선도 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강대국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전통적인 우방국이고 형님 나라였지만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나라가 아예 조선을 보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반식민지처럼 만들려고 하자 조선도 나름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리에 교섭을 하는 거죠.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렇게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영국에 의해서 포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이 그걸 청나라에게 알려주고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게 또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러시아하고 뭔 짓거리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조선은 이 비밀 협약을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러 비밀 협약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러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한반도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불법적으로 영국 해군이 와서 점령하게 되는 거죠. 1885년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슬픈 건 얘들이 이렇게 거문도에 와서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는데 조선을 청나라의 보호국중으로 여겨서 조선에게는 너희 땅을 우리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라는 걸 통보하지 않고 청나라에 통보했다는 거죠. 너무 슬프죠. 청나라가 조선 정부에 알려줘서 조선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 나라의 내 섬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령됐다는 사실을. 슬프네요.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게 아니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우리 땅이 불법적으로 강탈됐는데 뭐 하는 거냐, 빨리 중재를 해달라, 영국군 물러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청나라는 중재를 합니다만 뭐 러시아와 영국이 청나라의 중재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한 건 아니고요. 뭐 프랑스하고 뭐 네덜란드 함대까지 막 출동하고 좀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물러납니다. 러시아가 조선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영국도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 부영사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 이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면 안 되겠다. 조선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해주는 중립국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가 있었던 육일준도 돌아와서 조선 중립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육일주는 갑신정변 세력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 연금 상태, 사실상 같은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육일준의 말을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한반도하고 아무런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오히려 독일의 주장이 더 우리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건데 당연히 받아들여지진 않죠. 조선 중립화론은 주장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림으로 선생님이 좀 이걸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참 몇 년 전에 그려놨던 그림인데 잘 써먹네요. 14개조의 개혁정강을 만들었던
급진파. 당시 급진파 같은 경우에 자기들 스스로를 개화당, 독립당이라고 부르고 청나라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버린 온건 개화파를 4대당이라고 부르면서 청나라에 사대한다 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군의 지원, 일본군의 군사적인 지원에 의존해서 개화파가 정변을 꿈꿨던 게 갑신정변. 하지만 생각과 달리 청나라 군대가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3.1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파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에는 한성조약을 강요해서 맺게 되고 청나라와는 텐진조약을 맺어서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는 서로 먼저 상대국 나라에 알려주기로 합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조선과 비밀 협약을 맺고 있다는 걸 맺으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고 한반도 남쪽에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러시아가 조선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고 나서야 철수하죠.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건설적인 주장이 나왔으나 이게 이해관계에 한반도에 힘을 쓸 수 없는 독일 부영사의 주장이었고 갑신정변과 연루됐던 급진파와 연루되었다고 의심받고 있었던 가택연금 중이었던 육일준이 주장함으로써 크게 공론화되지는 못했습니다. 16분 거꾸로 한국사 26강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